저는 이제 효종대왕이 17대 왕인데 제일 신기한 건 딱 10년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10년만 집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종대왕이 집권한 저거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같이 쭉 설명해 가겠는데 10년을 집권하면서 효종대왕이라고 불러서 이제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정조대왕 막 이렇게 붙이는데 대왕은 다 붙는데 명실상부하게 이 효종대왕도 그 대왕으로 넣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렇게 다뤄요. 왜 그런 거 아니? 잠깐 집권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정말 많이 그같이 실천에 옮겨가지고 상당부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두 개의 난을 거쳐서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피폐돼서 그러니까 두 번의 난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먹을 것과 이러는 것들이 다 없고 살기가 팍팍한 그 시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갔는지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냈던 왕이 효종대왕인데 효종대왕의 사상과 그다음에 실천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사고와 그러는 걸 빨리빨리 실현해내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의문의 초점입니다. 인선왕후 장씨는 안산에서 출생했다고 그래요. 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효종대왕과 결혼했는데 저는 이제 효종대왕이 몇 살쯤 결혼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2살에 장가를 가더군요. 첫날 밤에 걔 그냥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살에 장가 갔으니까 첫날 밤엔 그냥 자고 둘째 날에도 그냥 잤을 거고 계속 그냥 잤을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같이 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12살에 장가를 가게 만들었다 하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게. 그래서 1259년 7월 달에 왕릉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해서 10월 29일에 하행국을 했는데 이것도 뒤에 얘기하는데 5월 4일 날 죽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절차가 그렇게 막 30몇 벌의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혀가지고 거기에 삼배로 막 싸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눕는데 이제 그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향을 피우고 그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게도 얼음도 갖다가 밑에다 깔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면 저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다른 데에는 대개 이제 산릉을 해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묻는 그 장례 절차가 약 5개월이면 끝나게 돼 있는데 효종대왕은 6개월쯤 걸렸어요. 약 6개월. 그러니까 5월 4일에 해서 10월 29일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달간을 그렇게 이제 더 했는데 그런 건 왜 그랬는가 하니 어디에다 묻을 것인가를 놓고 장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달 동안이나 서로 그와 같이 다퉈서 이제 그러니까 수원으로 가야 된다,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늦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고 처음에 갈 때는 저기가 최고의 그런 그게 권원릉에 있는 서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 조성을 해서 묻었는데 그때 최고의 명당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1673년에 현종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병풍석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틈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고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이 여주에다가 다시 천릉 왕의 그러는 것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673년에 그렇게 해서 효종대왕의 왕이 옮겨졌다면 1년 뒤에 인선왕후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능이 생기게 돼서 저런 절차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이해할 때 조선시대는 그 남겨놓은 것들이 문집이랄지 시랄지 이런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효종의 글씨인데 행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써서 초서처럼 이렇게 쓴 글씨체인데 나는 이게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세상 분명 총시공 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뜬 이름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이름. 그러니까 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스타가 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스타는 남과 달라야 돼요. 남하고 똑같으면 그 스타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천에 사는 분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3시간 동안 태양처럼 이렇게 길게 무스인가 뭔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머리를 이렇게 태양처럼 모자처럼 이렇게 쭉 해.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사람들을 주목시키려고 스타가 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려면 좀 또라이거나, 어딘가 좀 모자라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스로 타락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저가 정상적으로 생활했더니 전혀 스타가 안 돼가지고 이런 지금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 가르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학생들도 재밌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알려줬는데 선생은 반드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앞에 있는 학생도 사랑해야 된대.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뒤돌아서서 이렇게 분필 잡고 쓰는 순간 문을 열고 도망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사랑해야 된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할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은 좀 그래도 선생님보다 나아. 뒤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줄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줄 학생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학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중간에는. 그러니까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도망가거나 이러는 게 정말로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뜬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분명인데 이건 다 헛된 것이다. 공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중에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이 특히 이 부분을 정말 잘 새겨보셔야 돼요. 어디에 장이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명성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풀려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흉을 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사편찬 위원장도 하셨어요. 대단히 그러니까 뭐 키도 크시고 뭐 이마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품도 좋고 그런데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글을 못 써요. 그 교수는 글을 잘 써야잖아요. 또 두 번째로 강의를 못 해. 그러니까 학생들 다 시켜 발표로. 근데 옆에서는 보면 그렇게 인격도 높고 그래서 그래 발표장에 갔을 때 이제 그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주 겸손한 미덕을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 서울대 신용화 교수님이 지적한 말씀은 잘 새겨서 들어서 제가 참고하겠다. 이래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다 포장해갖고 어물쩍 넘어가.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써주는 그 석사 박사들이 있었어요, 밑에. 제가 부천에 살았었는데, 신혼 때. 일요일 날인데 그때 전화기가 안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전화기가 없었어요. 일요일 날 우리 집으로 전보가 왔어, 전보가. 진짜. 전보가 왜 왔나? 그래서 전보를 받고 나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리포트 제가 발표도 다 했거든요? 리포트 너 그거 다시 써갖고 오라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리포트를 2번씩이나 쓰게 만들까 이랬더니 제 리포트가 교수님 그 논문인 거야. 그 논문을 이제 그 대피라는 여자 그 숙대생이 있었는데 그 숙대생이 그걸 편집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 교수님 논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 전보가 와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훌륭하고 고매한 교수님이었는데도 실제로 그걸 갖다 껍질을 벗겨보면 별 볼 일 없는 교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유명하고 굉장한 영웅으로 알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의 신발을 신겨주던 신하는 하인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인간이었다고 파악했대. 그러니까 아주 병신 같은 부분도 많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저렇게 떠서 그렇게 가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 해골의 해골을 봐라. 이렇게 이 말씀하셔갖고 너무 놀랐는데 그거가 바로 저런 거다. 뜬 이름이란 허명하고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효종이 세자 때 저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니까 그 암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이 이제 왕이 될 거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며 자기의 심정을 담아냈던 저 글인데 저런 붓글씨체로 저 같은 것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가에 앉아가지고 뛰어난 흥치를 한 잔술에 붙이노라 이랬는데 묘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흥취에
호기로운 흥치에, 흐르는 물이 호기로운 흥치에 기대요. 그러니까 흥치를 불러일으켜 일배중 했으니까 한잔 하는 중이다. 예. 저거 해석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더라고. 나 한자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에 흥치를 일으켜서 한잔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 중에 이제 거국, 속 이랬는데 이때 거국은 이 높은 수레발이 묶여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때는 환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판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뀌잖아요. 외국인이 당쟁 위에서 서인이 잡았다가 남인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있었던 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다 사약받고 그 판국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는 걸 거국, 환국 이랬는데 그때 저건 높은 수레바퀴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형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거. 그러니까, 거국이란, 저기 판국자인데, 그런 판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서인이 장악하면 남인이 죽어나는 거고, 그렇게 다 바뀌니까 그러는 걸 거국이라고 하고, 그런 거국에 묶여 있어서 정말로 부끄럽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샘물소리 도도하니 한이 끝이 없노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잘 고같이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를 보면 효종의 기상과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자기의 그런 사상과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걸 그거같이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글 쓰는 걸 이렇게 받아보면 걔네들이 글을 구성하는데 누가 뛰어나고 누가 바보 같은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래서 그 생각과 그러는 것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효종의 생각이 어땠는지 일 단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금방하네요. 응? 난 근데 이걸 준비를 한 98장? 99장?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다 못해도 그냥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